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의과대학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과목인 해부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하면 시험 성적을 조금이라도 더 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해부학은 이제 어떻게 보면 통과 제2의 문의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대생이다 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과목이라는 것이죠. 또 대부분의 학교가 이 해부학 과목을 시작으로 이제 유급을 많이 주게 돼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과 2학년 2학기부터 해부학을 시작으로 이제 의학 커리큘럼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2학년 2학기에 유급이 150명 중에 약 한 27명인가?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한 6분의 1에서 7분의 1.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숫자가 아무튼 대략 그 정도 비율로 유급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만큼 중요한 과목이고요.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성적이 인증을 해야 이제 좀 믿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해부랑 해부학 실습을 A 플러스를 받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과연 해부학을 왜 먼저 배울까요? 중요해서일까요? 아니죠. 사실 의대에서 외과, 크게 이제 외과, 내과 계열로 나뉜다면 의대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거는 내과예요. 내과학입니다. 여러분들 그 뭐 수술을 배울 수 없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건 내과 과목이고, 이 내과의 기본이 되는 과목은 생리학입니다, 사실. 그래서 의대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하나만 딱 고르라 하면 생리학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외과 또는 이제 뭐 기초에서도 발생학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의 기본이 되는 어, 과목이 이제 해부학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해부학과 생리학이 거의 이제 중요한 기초를 차지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리학보다 해부학을 우리가 먼저 보통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이질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해부학 용어는 보통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라티스무스 도르사이를 예를 들면 무슨 무슨 근육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광배근인데 전혀 뭐 이름에서 영어의 냄새는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부터 굉장히 이질적이고, 또 배우는 내용 자체도 저희가 이제 해부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일부 학과에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좀 다르다. 지금까지 배운 거랑 굉장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강을 다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잣됐습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해부학을 가장 먼저 배우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해부학을 가장 먼저 배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의학에서 뭐 분자세포 생물학이 먼저다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예과 2학년 1학기에 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부터도 어 2학년 2학기부터 의학을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좀 가장 이질적이에요. 그리고 이 해부학이 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죠? 뭔가 의학인 것 같고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대생, 의사분들이 다른 과목은 그 어떤 그런 기억이 나는지 잘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그 공부 내용 말고 이 공부하면서 들었던 기분 있죠. 그런 것들을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부학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충격이 꽤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의학용어의 기초가 완성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학용어는 보통 O를 전후로 용어가 붙어서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헤모스락스 같은 경우가 예를 들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흉강, 그리고 이게 피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혈흉이 됩니다. 앞만 바꾸면 다른 글자가 나와요. 뉴모, 공기란 뜻이거든요. 뉴모소라스 하면
이제 기흉입니다. 기흉.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흉. 공기 기자의 기흉이죠. 뭐 이외에도 뭐 파이오소락스 하면 이제 농흉, 푸스라고 퍼스인가요? 아무튼 어 농, 농이 차는 거를 고름이라고 하죠. 고름. 고름이 차는 거를 이제 파이오소락스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의학 용어가 생기는 기초를 다지는 시기가 또 해부학을 배우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부학을 가장 먼저 배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하고 해부학을 시작하시면 조금 더 받아들이기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이거의 연장선인데요. 해부학이 기초의학 중에서 가장 암기량이 많아요. 암기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해보다. 그렇지만 역시 이해가 뭐 아예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파시아의 경우 근막이거든요. 근막은 여러분들 예방 접종이나 이제 IV, 그러니까 정맥 주사, 흔히 말하는 주사를 맞을 때 혈관을 슈퍼피셜 베인에 넣습니다. 슈퍼피셜 베인 있고 딥 베인이 있는데요. 이걸 사이를 이렇게 하는 게 파시아예요. 무슨 의미를 지니냐? 이 정맥이 많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안에도 영향 없겠죠. 이게 막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터지면 어떻게 되죠? 안에가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파시아를 보시면 분명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해부학이.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 같은 거. 이런 거 제가 뭐 이해는 한번 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암기고요. 혈관, 또 신경 지배,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더마톰, 마이오톰 같은 경우에는 손상 시에 이런 증상과도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육이 손상이 되면 그 근육이 담당하고 있는 움직임의 장애를 받겠죠. 그렇죠? 근데 이 근육은 신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럼 이 신경이 손상이 되면 여러 근육이 손상이 될 거고, 이 여러 근육이 손상이 되면 여러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거고, 그때의 손상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웨이터스 T 포지션이라고, 어, 무슨 신경이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이런 증상을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그때 이제 어떤 신경이 손상이 됐는지, 그래서 어떤 근육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움직임에 제한이 가해져서 이런 증상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외우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래도 암기가 중요한 과목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통과 제2의 문이기도 하고요. 무지막지한 암기의 시작이죠. 네, 검토를 빕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땡시가 이론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낭만닥터 김사부 2에 보면 그 차은재랑 그 누구죠? 남자 주인공? 그 아무튼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실기에 강하고 이 차은재는 이론에 강한 이런 설정이 나와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실습만 잘 볼 수가 없어요, 이 구조가. 이론 시험을 기반으로 한 실습 시험입니다. 그걸 이론을 알아야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30초 안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론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부위에 뭐가 있고, 어떤 근육이 있고, 이 근육은 슈퍼피셜하게 있고, 딥하게 있기 때문에, 뭐, 가쪽에서 보이니까, 이건 이 근육이다.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대충 이 위치에는 이 근육이다를 하나하나 절대 외울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땡시를 보시게 되면, 그걸 파헤쳐진 상태로 보기 때문에 이 어플에서 보는 거 이거랑은 다르게 생겨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 근육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이게 무슨 근육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 경우를 보면 이게 합쳐서 9학점이죠. 그냥 이게 다 9학점이 해부 이론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이론이 중요하고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총론의 중요성을 언급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이전 그 전체적인 의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 총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론이 진짜 중요하고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 촉보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총론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선배님들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요, 족보를 보는 이유랑 총론을 보는 이유랑 정확히 일치해요. 핵심이 총론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총론 시험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건 물론이고 강론을 볼 때 가끔씩은 한번 총론을 보세요. 이해가 안 가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중요한 과목에 그 정도로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진짜 대충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선배님들 조언에 이런 경우를 봐서 하는 말씀입니다. 뭐 학기 초에부터 힘을 빼면 이제 안 좋다. 그래서 총론은 라이트하게 가자. 근데 총론을 라이트하게 하면 강론이 이해가 안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 총론부터 어떤 의미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해부학의 큰 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해, 해부학은 진짜 별게 없어요. 고라까지 하면 뼈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근육, 신경, 림프, 그리고 혈관, 특히 이제 동맥이죠. 정맥도 외워야 되겠지만 주로 동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장기, 그리고 뼈는 이제 고락이고 이거에 대해서 외우신다고 보면 돼요. 장기의 경우는 뭐 별게 없겠죠. 장기는 이제 뭐 복강장기의 경우는 레트로페리토니아 이런 거를 따로 뭐 개념을 외워야겠지만 주로는 이제 그 장기의 기능, 그것도 간단한 기능이고요. 별로 그렇게 막 크게 다루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네 개가 영향이 크고 뭐 림프의 경우도 사실은 뭐 이게 전부예요. 오른쪽 이 부분만 이제 오른쪽으로 정맥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한꺼번에 한 군데 왼쪽으로 들어간다. 그런 건 이제 총론 보시면 나와 있을 거고 이게 뭐 림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림프는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암의 전이 때문에 이거 보는 데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입술 뭐 여기는 서브멘탈 림프노드, 나머지는 뭐 서브맨디뷸러 림프노드였나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암 전이를 볼 때 뭐 여기가 맛이 가 있다. 그럼 뭐도 맛이 가 있고 이런 거를 볼 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폐도 뭐 인프라 뭐 카디알 베인인가요? 인페리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이가 되었다 하면 폐를 양쪽을 자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항암요법을 시행한다. 뭐 이 정도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외우시면 되고 펠비스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몇 군데의 부분만 외우시면 되고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엑실러리 쪽 겨드랑이. 겨드랑이 림프가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뭐 모이고 또 모이고 해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몇 군데 특징적인 부분만 보면 되기 때문에 림프는 상대적으로 쉽다. 그래서 먼저 다뤘고 근육, 신경, 혈관은 세 개가 이제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육이 하나 있다. 그리고 장기도 있죠. 장기가 있으면 신경과 혈관이 같이 가겠죠. 그러면 이 장기나 근육에 대해서 어떤 게 이거를 지배하는지를 외우는 것도 필요하고 거꾸로 이제 얘가 어떤 것들을 하느냐를 따로 또 외우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 이 A라는 신경이 어떤 근육을 지배하는지를 다 외운다고 치고 B 근육이 어떤 근육을 외운다고 치고 했을 때 시험에서 만약에 이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을 모두 쓰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뭐 A 신경 다 써보고 B 신경 써보고 C 신경 써보고
이거 일치하는 거, 이거니까 뭐 A랑 C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그래서 결국 두 개를 따로 외워야 돼요. 신경 입장에서 외우고, 뭐 혈관 입장에서 뭐 지배하는지 외우고, 근육 입장에서 어떤 신경, 어떤 혈관 이런 것들을 따로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어떻게 보면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림프는 어떻게 보면 좀 별개의 그 이미지가 강하다면 얘는 진짜 뭐 거의 한 세트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근육이 근데 가장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이름을 잘 보면요, 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보여요. 뭔 말이냐면 이 근육의 이름은 크게 한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의미를 기반으로 지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 APL, Abductor, Pollicis Longus 하면 이 엄지를 abductor하는 긴 근육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 있는 그건 뭘까요? 기능과 롱구스, 크기,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롱구스의 반대는 brevis, 짧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 이 경우에는 기능과 크기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생김새가 중요할까요? 몸 부위. 당연히 뭐 손목에 있겠죠. 그 다음에 붙는 위치. 이런 거는 중요해요. 이거에 있어서도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근육의 경우는 기능이에요, 기능. 생김새. 예를 들어 델토이드 머슬. 삼각근이죠. 어깨에 있는 거. 그다음 솔레우스. 가자미근. 가자미를 닮았대요. 여러분 발목에 있을 겁니다. 종아리. 이런 근육들은 이제 땡시할 때 확인을 해보시면, 아니, 해보실 수밖에 때 확인해 보시면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생김새가 그렇게 중요한 근육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역시 다른 거는 보고 외우셔야겠죠. 외우셔야 되는 거고, 붙는 위치를 기점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SCM 머슬이라고 해서 스터넘, 그다음에 클래비클,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에 붙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런 이 근육 역시 다른 거 외우셔야겠죠? 몸 부위는 어디일까요?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목 쪽에 이제 위치하는 그런 근육이고, 생김새, 생김새 뭐 이상하게 생겼겠죠? 딱 봐도 뭐 복잡하니까. 기능과 크기. 근데 이런 경우는 기능과 크기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붙는 위치가 제일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 주로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름이 보면 이 근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생김새를 예를 들어볼게요. 렉터스 앱도미니스가 있어요. 이 여기서 보면 딱 뭐가 보입니까? 곧다라는 뜻이거든요. 배. 배에 있는 고든 근육이에요. 여러분들 왕자 있는 그거 있죠? 사실 근육이 하나고요. 근육이 하나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요. 실제로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제 텐던이 좀 있고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쭉 근육 하나예요. 진짜 이렇게 생겼고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이 근육의 특징이기 때문에 생김새를 기반으로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이제 몸 부위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면 그 근육 얘는 그러면 어떨까요? 기능과 크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기능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론 시험 볼 때 중요하겠죠. 붙는 위치 어떤가요? 붙는 위치 저 지금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곧다는 거는 기억이 납니다. 이 근육이 진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이름이 진짜 그 근육의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게 이제 이름 기원이 되는 거고, 이제 혈관 신경 지배는 별도로 외우셔야겠다라는 거고. 신경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더마톤, 마이오톤 위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의 이제 기능, 뭐 부교감 신경이 있을 때 기능, 교감 신경이 있을 때 기능, 그리고 어디에 신경 지배를 하는가 이런 건 당연한 얘기고, 혈관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서플라이하는 근육이나 장기를 외우시면 되고, 또 아나스토모시스,
이건 뭐냐면 병렬적으로 연결된 혈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손목을 자르면 이 손목에는 이 혈관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혈관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고리가. 그래서 여기 카트칼로 그어도 얘가 있어서 안 죽어요. 이런 걸 이제 아나스토모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외우시면 되고, 포탈 시스템이라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혈관이 보통 심장에서 나와서 동맥, 그다음 모세혈관, 정맥, 그다음에 심장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 친구들은 조금 이상합니다. 심장, 동맥, 모세혈관을 거치는데 다시 동맥을 거치거나 정맥을 한 번 더 거치고요. 모세혈관 거치고요. 정맥 갔다가 심장을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딱 세 가지 있어요. 뇌하수체, 특히 이제 엔테리어, 피튜이터리 그랜드, 앞쪽, 샘뇌하수체라고 하는 부분과 신장, 키드니, 그다음 리버가 있는데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피드백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신장에는 이제 그 GFR, 물질 투과 이런 걸로 조정하기 위해서 같이 붙어 있고요. 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수한 음식물을 간에 거쳐서 한번 대사를 하고 다시 보내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특징적인 거는 그 이유도 있어요. 우리 몸에는 그런 생김새가 있으면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리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흥미가 있고, 물론 노는 게 더 재밌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흥미가 있고, 그 다음에 더 기억에도 오래 남고 성적도 더 잘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작정 막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외우시면 아마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해부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고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